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2022년 대선 전부터 국힘, 정치검찰과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구 언론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악마화 작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수구 세력의 악마화 전략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국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많은 좋은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대감과 비호감만이 사람들에게 쌓여져 갔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업적이나 성과를 몰랐던 중도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수구 세력의 악마화 전략에 미혹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수구 세력의 끊임없는 악마화 전략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이재명 대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하게끔 만들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장 때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임이었던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은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 신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한 특별회계 5,200억 원을 빌려다가 호화롭게 청사를 짓고 공원을 조성하는 등 일반 회계 사업으로 전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남시는 2010년에 1,000억 원, 2011년, 2012년에는 각각 2,000억 원씩 갚아야만 했으나 이 계획대로 상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상환을 위한 돈을 마련하려면 매년 진행해왔던 여러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살림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유무형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은 자명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재명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취임 직후 국가나 지자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상환을 미루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환 기간을 늘리고 시민들에게 성남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공유하면서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이후 긴축재정, 지방채 발행, 회계 내 자산 매각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며 차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였고 마침내 빚을 청산하고 2013년에 모라토리움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안전행정부 기준 전국 시군 가운데 재정 자립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시장이나 시장의 인척에게 돈을 주는 관행을 뿌리뽑고자 했습니다. 이런 관행이 지속화되며 정상적으로 승진해야 할 사람도 돈을 주지 못하면 승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동일 직급, 동일 직렬의 대표들을 뽑아서 의견을 듣고 무작위 투표를 한 뒤에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 인사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하여 뇌물을 주거나 청탁하러 오는 사람들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 시민들의 복지에 대해 진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상복지 제도를 확대했는데 3대 무상복지라 하여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 무상교복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권에서 문제 삼아서 무상지원 정책을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성남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정책적으로 가능한 신념을 이루기 위해 이재명 대표는 불굴의 의지로 무상복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청년배당은 2016년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 5천 원씩 연 5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성남시 무상산후조리 지원 사업의 경우 성남시 신생아 약 9천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도 있었습니다. 성남시 초등학교 35곳에 37개소의 학습 준비물 센터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교과 과정에 필요한 색종이,
도화지 등 3,680개의 품목을 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곳의 관리는 학부모가 하도록 해서 학부모의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했던 것입니다. 또 빈교실을 이용해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었고 성남시 모든 초등학교에 치과 주치의를 도입하여 구강진료 및 치아질환 예방 검사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을 유치하고 모든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으며 성남시 의료원 등 최대 규모의 종합의료센터를 건립했습니다. 또 복지관, 스포츠센터, 도서관 등 시민들을 위한 보호 및 여가시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남시장 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던 이재명 대표는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초임 때는 96%, 재임 때는 94.1%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뢰성 및 유능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더욱이 SNS 시민소통관 제도를 운영하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했는데 이러한 광속행정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한층 더 영위하는 맞춤행정으로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평가 행복도 순위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인프라 구축,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부패 사례 신고 활성화, 공직자 소양 시험을 통한 인사 업무 개선 등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우수기관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공정, 평화, 복지를 핵심 가치로 삼아 새로운 경기를 표방했습니다. 공정함이 살아 숨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특히 불공정 불법 행위를 바로잡으며 공정한 행정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 최초로 하천 계곡 불법 시설 정비와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25개 시군과 공조로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하고 사람이 거주 중인 51곳과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를 완료하므로 불법 무단 점거로 인해 도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던 것을 도민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 청소선을 도입하고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 영업 단속 등에도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개혁도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먼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문재인 정부에게 건의했습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 모두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제도로 세수 증가와 국민 기본소득 배당으로 복지 향상까지 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2017년 3월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 중 하나였다가 경기도지사가 된 뒤 국토보유세를 문재인 정부에 제안함과 동시에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본소득 개념이 생소한 데다 세부담이 커진다는 수구 언론의 여론몰이로 도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국토보유세를 많이 반대했고 결국 실제 도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완공된 주택을 보고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여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공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막아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속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는 후분양제를 임기 때 경기도에서 시행했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 시행한 공공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에 계속된 호황으로 공공주택의 분양가 거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누구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확인해 체불을 막을 수 있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모든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의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청소 노동자를 위한 휴게 공간 마련,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의무화한 주택 건설 기준 개정,
택배기사 등 이동하는 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 100만여 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 실태조사를 하여 체납세금 795억 원을 징수했으며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1,421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배달앱 업체의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발생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배달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대폭 확대하여 대부업, 부동산 등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1,562건을 적발했으며 추가적으로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서 파는 기획 부동산도 원천 차단했습니다. 한편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 상권 매출 증대를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를 시행했습니다. 더불어 성남시장 때 했던 복지 정책들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실례로 출산 가정에는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58만 5천 명의 어린이에게 신선한 도내 생산 과일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는 1인당 4만 원 상당의 구강검진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 주치의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광역 지자체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중등과정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했습니다. 청년층에게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 24살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과 청년 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거 환경이 낙후된 주택가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구 빌려주기, 전등 갈아주기 등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기도형 공공 일자리를 465개 사업에 11만 7,163개 창출했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경기도 일자리 대책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로 10년간 122조 원 투자와 더불어 17,000명 이상의 직접 고용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생존권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정책들도 시행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수술실 내 폭언, 폭행 등 인권 침해 행위와 의료사고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또 2019년 8월에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 전용 닥터 헬기가 도입됐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책반을 가동하여 방역 활동을 한 것이 주목됐습니다. 마스크 매점 매석 금지를 문재인 정부에 건의하고 코로나 확산지 중 하나였던 신천지에 대한 강제 조사를 시행했으며 역학조사관 확대와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설치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때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노동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위기도민 긴급복지,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간 해왔던 정책들을 보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맞춤 행정을 해왔던 것을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국힘과 정치검찰, 수구언론 등 수구 세력이 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또한 이재명식 복지에 대해 반감을 표하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매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수구 기득권들은 자신의 돈이 서민들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서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 때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논리보다 자신들만이 잘 살고 자원을 독식하고 편안하게만 살면 된다는 편향적이고 왜곡된 자본주의 논리만을 고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겠습니다. BTS,
차은우, 아이유 등 연예인들의 경우 호감도를 조사하지 비호감도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들을 대상으로 비호감을 조사할 경우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기사가 나올 때 호감도가 아닌 비호감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일까요? 바로 수구 세력의 악마화 전략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구 세력의 악마화 전략에 더 이상 속거나 호도되면 안 될 것입니다. 수구 세력의 악마화 전략이 무력화되면 국민 어느 누구나 이재명 대표의 업적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도 현재 국민 여론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지만 수구 세력의 악마화 전략으로 인한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에 대해서 지나치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주당과 국힘의 공공장소 설 인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수구 세력이 여론 조작을 할 순 있을지언정 민심을 조작할 순 없다는 것을 국민들을 통해 잘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이제는 수구 세력의 악마화 전략을 무력화하고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를 끌어올리고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들을 더욱더 모색해야 할 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